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에 내 집 짓기의 김강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방통공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통공사는 주택의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 공사를 말합니다. 유식하게 얘기하면 판넬 히팅 공사이지요. 다들 아시겠지만 열의 전달은 전도, 대류, 복사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온돌은 이 세 가지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불을 떼면 구들장으로 열이 전달되는 전도, 그리고 구들장에서 열을 뿜어주는 복사, 또 따뜻해진 열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대류가 모두 일어나는 난방 방식인 것이고, 이 열이 실내 전체를 훈훈하게 만들죠. 게다가 온돌의 구들장은 두꺼운 돌이어서 추결 효과로 열의 공급이 중단되어도 오랫동안 온기를 유지하게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는 벽이나 천장에서 따뜻한 바람을 불어내어 실내를 난방하는 방법인데, 아주 추운 겨울에는 엉덩이 위는 따뜻한데 발목이 시려운 경우도 있지요. 또 난방을 중단하면 곧바로 추워지기도 하고요. 바닥에서 위로 난방을 하는 온돌 방식이 실내를 가장 안락하게 하는 난방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의 많은 것들이 중국에서 전래되었지만, 온돌은 중국에서는 없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사용해오던 우리의 고유의 문화이고, 세계에서도 드문 난방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방바닥 통미장을 줄여 부르는 방통이라는 공사로 더욱 쉽게 온돌, 즉 판넬 히팅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통공사에서 몰탈은 구들장 역할을 하고, 그 몰탈의 내부에 엑셀 파이프를 배치하여 뜨거운 물을 보내면 몰탈로 전도가 되고, 따뜻해진 몰탈은 위로 복사열을 내뿜어주고, 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대류가 이루어져 방을 따뜻하게 하게 됩니다. 주택이 겨울에 안락하기 위해서는 방통공사가 잘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방통의 일반적인 구조는 화면과 같이 거의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60mm 정도의 기포 콘크리트는 추결제의 역할을 하고, 엑셀 파이프의 레벨을 맞추는 용도로도 사용되며, 그 위에 몰탈 40mm 정도를 타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원주택 정도의 규모에서는 공종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단열재를 220mm로 두껍게 깔고 70mm 방통 몰탈을 타설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단면도를 보면서 각각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구조체 위에 220mm 스티로폼을 깔아줍니다. 데워진 방통의 열이 하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위의 실내에만 열을 발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지요. 벽과 만나는 부분에는 우레탄 폼으로 채웠습니다. 그 위에 얹혀놓은 각재의 규격은 30-30이고 약 500mm 간격으로 배치합니다. 각재의 역할은 엑셀 파이프가 위쪽에 배치되도록, 즉 열원이 엑셀 파이프 공급이 시작될 때 사람의 엉덩이에 열기를 빨리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페이서 역할이겠죠. 그 위에 와이어 메쉬를 까는데 규격은 200에 200 망이고 파이 32mm 철선을 사용합니다. 이 역할은 몰탈의 균열을 줄이고 엑셀 파이프가 밑으로 처지지 않고 평평하게 배치되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 위에 지름 15mm 엑셀 파이프를 까는데, 엑셀 파이프는 분배기에서 시작과 끝을 맺고 이음 없이 뱅글뱅글 돌려 배치하기 때문에 방이 크면 몇 개로 나누어 배치하기도 합니다. 따뜻한 물이 이 엑셀 파이프를 통해 지나가면서 방바닥을 덮여주는 열 공급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차광막은 몰탈을 타설할 때 차광막 일부 몰탈이 걸려서 그 무게로 엑셀 파이프가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70mm 두께의 몰탈을 타설하게 됩니다. 두꺼운 몰탈은 구들장처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와 같이 열을 오래 지속시키는 추결제 역할을 합니다.
몰탈에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면을 평활하게 되도록 미장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부터 동영상을 보면서 방통공사의 공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조축 공사가 4월 30일 마무리되었고 5월 1일에는 바닥으로 지나가는 전기와 설비 배관 그리고 벽 배관이 진행되었는데 모두 방통공사 전에 되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단열재를 실내로 옮겨 놓습니다. 5월 2일에는 단열재와 와이어 메쉬를 까는데 직영 두 분이 설비 배관은 세 분이 나와서 다용도실 배관, 실내 배관을 했습니다. 5월 3일에는 엑셀 파이프 설치와 차양막을 설치하고 화장실에도 엑셀 배관 및 급수 배관을 마쳤습니다. 5월 4일 아침 8시에 몰탈 타설 펌프가 도착해서 조립을 마쳤습니다. 양이 많으면 유압 펌프가 왔을 텐데 주택에는 이 정도의 트럭 엔진으로 펌핑이 가능한 것 같네요. 9시에 타설을 시작해서 10시 50분경에 몰탈 한차 6키브미터 즉 6루벨을 1, 2층 45평에 모두 타설을 마쳤습니다. 물때를 맞추어 미장을 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타설 후 3, 4시간이 지나면 몰탈 내의 잉여수가 위로 올라오고 응결이 시작됩니다. 꾸덕꾸덕해진다는 표현을 하는데 밟아도 푹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물기가 남아있을 때 표면을 문질러 주어서 평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후 모든 문을 닫아 주어야 급격히 물이 빠져나가 균열이 심하게 발생하는 현상을 막게 됩니다. 몰탈을 타설하면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포르토는 물을 잘 흡수해서 벽 부분이 빨리 말라 평탄 작업이 힘들었죠. 몰탈 타설 전에 벽에는 물을 뿌려 주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방통공사 공정은 구조체가 형성하는 단계와 마감공사가 시작하는 단계 그 딱 중간에 위치하여서 중요한 이정표 즉 마일스톤이 되는 공정인 공사입니다. 방통공사가 완료되어야만 타일공사, 설비공사 그리고 마감공사가 뒤따라오고 양생이 되어야 즉 습기가 없어야 도배공사, 강마루공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통 몰탈의 양생기간을 줄이기 위해 방통이 타설되고 곧바로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공정을 짜야 합니다. 우리 집에는 지열 난방이어서 히트펌프가 가동되어야 난방이 시작됩니다. 지열이 필요한 전기는 삼상 380V가 필요하답니다. 별도의 전기 라인이 필요한 것이죠. 4월 29일 도로의 전주에서 선을 지중으로 연결하고 집 옆의 전기 매널까지 끌어놓았습니다. 5월 7일 히트펌프가 들어와서 두 분이 설치를 완료하고 5월 8일 전기 안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전기 안전 검사는 신청하면 약 일주일이 있어야 점검을 나오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 안전공사의 직원이 현장으로 나와 전기가 통전되어도 괜찮을지를 확인하고 곧바로 통전을 합니다. 이때부터 난방이 가능한 것이죠. 물론 사용 점검 확인증은 2주 후 정도에 나옵니다. 전기가 인입된 날부터 수온이 최고로 올릴 수 있는 50도씨로 9일간 연속 가동을 했습니다. 이때 일반 몰탈, 즉 1:3 몰탈을 사용했다면 균열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균열 부분에서 향후 각마부의 접착제에 균열된 부분이 집중되어서 마루가 부풀어 오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거의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만의 비법이 있었거든요.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아파트 현장 등에서는 배처 플랜트를 설치하고 몰탈 배합 등 균열 제어 관리를 하지만 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물에서는 그냥 1:3 몰탈로 타설하게 됩니다. 1:3 몰탈은 시멘트와 모래의 무게 배합비입니다. 1:3 몰탈 1km에
물 291kg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몰탈의 강도를 발휘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은 이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될까요? 일부는 몰탈 타설 시 날아가고 일부는 몰탈 내부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빠져나가는데 이 빠져나가는 공간이 진공이 되면서 몰탈은 쪼그라들고 결국 균열이 발생합니다. 이 균열을 최소화하려면 물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방법 중에 하나는 플라이애쉬라는 자재를 시멘트 대신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시멘트 양의 3분의 1 정도를 넣으면 시멘트와 같은 강도를 발현하는 역할을 하면서 작은 구형이어서 잘 비벼지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물의 양을 줄일 수 있게 되고 균열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보통 1:4 몰탈은 펌핑 중에 관이 막힌다고 방통용 몰탈로 사용을 기피하는데 여기에 플라이애쉬로 배합을 해주면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추가로 고성능 혼화제를 넣어주면 물의 양은 또다시 줄어듭니다. 그만큼 균열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배합은 쌍용양회 품질 시험 실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셨던 강창훈님에게 자문을 구해 에미콘 공장에 신청한 배합표입니다. 물의 양이 1:3 몰탈에 비해 60kg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플라이애쉬는 우리말로 하면 석탄재입니다. 보통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미세한 먼지를 직진하여 쌓아놓은 것이라 누가 쓰지 않으면 산업 폐기물이 되는 재료여서 열심히 써야 하는 자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9일 동안 보일러의 최고 온도로 양생을 했는데 거의 균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배합으로 1:4 몰탈을 두 번째 사용하고 있는데 방통공사를 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가격도 1:3 몰탈에 비해 약 5% 정도가 저렴합니다. 방통공사에 투입된 인원과 비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수한 부분이 가장 많았던 타일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